속보입니다. 방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례 없는 정적이 포착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귀국하던 순간 공항 전체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상황이 급변했고 출국장 안내 방송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대피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오해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천공항을 멈춰 세운 걸까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장면은 그 어떤 해명도 없는 침묵 그 자체입니다. LAFC도 놀란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스포츠 전문 기자 데이비드 맥클라렌입니다. 지난 15년간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를 취재해왔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시절부터 그의 여정을 꾸준히 지켜봐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특별한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이 순간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축구 경기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날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오전 6시 반쯤 되었을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귀국 소식이 알려지자 새벽부터 몰려든 팬들과 기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저도 그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임시 펜스를 설치했고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분위기는 마치 큰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플래시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지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건넸죠. 모든 것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이후 인터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단순히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의 시선은 입국장 오른편 벽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발견한 건가 싶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특별한 팬을 본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뭔가 깊은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는 15년간 그를 지켜보며 수많은 표정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의 환희도 패배했을 때의 아쉬움도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주변 상황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팬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멈춰섰지? 몸이 안 좋은 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닌지 긴장하며 그 주변을 둘러쌌죠. 기자들은 더욱 바쁘게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흥민은 플래시 세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팬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직 그 벽면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봤어요. 입국장 벽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멀리서 봤을 때는 단순한 공지사항이나 광고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흑백 사진이 인쇄된 조금 낡아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활기찬 축제 현장 같았다면 이제는 마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모두가 손흥민과 그 종이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안내방송도 잠시 멈춰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공항 전체가 숨죽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그 종이 사이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보안 펜스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도 망원 렌즈를 통해 조금씩 확대해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흥민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며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그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점점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하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저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그 종이를 보려고 목을 쭉 빼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손흥민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놀람, 충격, 슬픔, 그리고 뭔가 죄책감 같은 것까지 섞여 있었어요. 이런 표정을 짓게 만든 그 종이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분주했어요. 일부는 손흥민의 매니저나 동행자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의 일정표에도 없던 일이었고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항 직원 한 분이 조용히 그 종이 근처로 다가갔어요. 아마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 모습을 보자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떼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손흥민이 그 종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느꼈어요. 공항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분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른 승객들의 동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입국장 주변이 너무 혼잡해지자 일부 승객들은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기자증을 보이며 보안 요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조심스럽게 그 종이가 보이는 위치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로 최대한 확대해서 촬영해봤어요. 그제서야 그 종이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어린 소년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고 그 아래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설명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은 아시아계로 보였고 나이는 12살 정도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전단지 하단에 한국에서도 제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즉, 이 소년은 미국에서 사라진 것이고 한국에까지 와서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왜 손흥민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계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많았거든요. 혹시 이 소년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그 종이의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서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축제 같았던 공항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과 그 전단지를 번갈아 보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말없이 그 전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이때 갑자기 손흥민이 천천히 그 전단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며 그를 따라갔고 기자들과 팬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말 조용히 그 전단지 앞에 서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아주 작은 눈물이었지만 망원 렌즈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 이 소년 사이에는 분명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이 전단지 앞에 선 순간 공항 전체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수많은 스포츠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무거운 침묵을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단지를 아주 천천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설명글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히 훑어갔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반응이 단순히 소년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충격을 넘어서 뭔가 개인적인 아픔 같은 것이 스며 있었어요. 그때 공항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혹시 괜찮으시나요?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셔서.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흥민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 전단지 언제부터 여기 붙어 있었나요? 관리소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급히 직원에게 무전을 치며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몇 분 후 답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붙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밤 11시경이라고 하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제 저녁이라면 그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시간이었거든요. 마치 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타이밍이었죠. 이때 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아이가 누구지? 손흥민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혹시 아는 사이인가? 사람들은 점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스마트폰으로 전단지를 확대해서 보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조용한 곳에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보안 요원은 즉시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근처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대기실로 향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단순히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찍었습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는 기자로서 본능적으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분명 이 소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대기실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그의 행보를 떠올려 봤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최근 미국 진출 결정까지. 그는 항상 축구장 안팎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특히 자선 활동이나 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공개적인 활동들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개인적인 활동들이 더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손흥민이 대기실에서 통화를 시작하자 공항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 전단지 주변에 모여 있었고 기자들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분주했어요. 일부는 소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으로 미국 사라진 아동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소년 행방 묘연 로스앤젤레스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에 따르면 그 소년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12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고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까지 연락망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김민준 군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아이가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해서 언젠가 만나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 정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흥민과 이 소년 사이에는 분명 어떤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때 대기실에서 손흥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아서 간헐적으로 들릴 수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확실한가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이 대기실에서 나왔을 때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그는 곧장 전단지가 붙어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과 깊은 침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시아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손흥민이 아니라 그 전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전단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똑같은 전단지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전단지였어요. 그녀는 분명 그 전단지를 붙인 당사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나타나자 공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전단지 쪽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같은 전단지 여러 장이 들려 있었고 작은 테이프와 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곳에 전단지를 붙이려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성도 손흥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일반적인 팬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놀람이나 기쁨보다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혹시 그 아이 기억하시나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여성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의 엄마 이은영이에요. LAFC 홈 경기에서 만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선수님이 우리 민준이를 위로해 주셨던 그날. 기억하세요? 손흥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이가. 네,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이은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도 FBI도 찾고 있지만 그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손흥민이 그 소년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LAFC 경기 후였죠. 그는 마치 그날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혼자 경기장에 남아 있었고, 맞아요. 이은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경기 후 혼자 남아서 슬픈 아이를 위로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손흥민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민준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었죠. 정기적으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연락해 주셨잖아요. 이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손흥민 선수가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영상 때문에 그렇게 웃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민준이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은영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선수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선수님이 바빠지셔서 연락이 줄어들었을 때 민준이가 서운해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손흥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바빴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었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하셨나요? 손흥민이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이에요. 이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그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손흥민 형한테 연락해볼까? 였어요. 이 말을 들은 손흥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민준이와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숙연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팬미팅 같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무겁고 슬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제가 계속 연락했어야 했는데. 손흥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은영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민준이가 정말 선수님을 좋아했고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다시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이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흥민이 물어봤습니다. LA 경찰과 FBI가 함께 수사하고 있어요. 이은영 씨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민준이를 찾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은영 씨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손흥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아이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생긴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손흥민의 다짐을 들은 순간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과 당황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는 숙연함과 연민으로 변해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기자로서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손흥민이 그 전단지 앞에서 멈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동시에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심판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민준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은영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단지들은 이미 여러 곳에 붙여진 것들의 예비분이었어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산항, 심지어 지방 도시의 기차역까지. 그녀는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전단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계적인 축구선수로서 가진 영향력도 명성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른일 뿐이었어요. 주변의 기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이슈인지 아니면 손흥민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스포츠 뉴스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씨에게 물어봤어요. 민준이의 최근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경찰 수사 현황, 마지막 목격 정보, 그리고 민준이가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에 대한 정보 말입니다. 이은영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보고서 사본, 민준이의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메모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파일의 두께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파일을 받아들고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성적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축구 동아리 활동 기록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파일 중간쯤에서 손흥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나온 것이었어요. 축구장에서 손흥민과 함께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고 하단에는 손흥민 형과 함께 축구하는 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본 순간 손흥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림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흥민에게 민준이는 단순한 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옅어졌고 결국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파일을 덮고 이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넘게 아들을 찾아 헤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모두 보였습니다. 공항의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유명인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소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다시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실망시킨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른다는 것을. 만약 그때 연락을 받았다면, 만약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은영 씨는 손흥민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다만 민준이가 정말 그를 믿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손흥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관리소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민준이를 다시 한번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팬들이 휴대폰으로 민준이의 소식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그 움직임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만약 민준이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될 테니까요. 손흥민이 민준이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항공편 안내가 아니라 수색과 관련된 협조 방송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공항 측에 요청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고, 일부는 직접 전단지를 받아가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은영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축구공이었어요. 손흥민의 사인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이었습니다. 그 공을 보는 순간 손흥민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거예요. LAFC 홈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관중들이 떠나고 난 텅 빈 경기장에서 혼자 남아있던 작은 소년을 발견했던 그때, 민준이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축구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축구공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공의 표면은 많이 낡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자주 가지고 놀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인 글씨도 거의 지워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주변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미디어 대응을 신중하게 했을 텐데 지금은 오직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 공을 얼마나 아끼는지, 잠들 때도 베개 옆에 놓고 잘 정도였다는 것을. 하지만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는 그 공을 만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손흥민과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서운했던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흥민은 더욱 괴로워했어요. 민준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점점 소홀해졌던 것, 민준이의 메시지에 늦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떠올랐을 테니까요. 공항 내부의 분위기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SNS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손흥민의 팬들 사이에서 민준이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LAFC 구단 관계자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그리고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민준이 수색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손흥민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신중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는 정말로 민준이를 찾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은영 씨는 그런 손흥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인 그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준이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팬들 중 일부가 직접 도움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겠다는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선의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사라진 지 이미 한 달이 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항관리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기로 했어요. 손흥민과 이은영 씨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신을 찾으려 했던 마지막 시도의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민준이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진심으로 민준이를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들 사이에서는 민준이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늦어버린 것이라면, 만약 민준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민준이의 축구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민준이와 자신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준이를 꼭 찾아서 다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손흥민은 민준이의 축구공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경기 후 민준이를 만난 것은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간 후에도 손흥민은 혼자 필드에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관중석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축구가 유일한 위로였던 아이였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 무언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다고 나중에 이은영 씨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운명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은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LAFC 구단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LAFC 구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민준이 수색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구단이 지원하는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들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흥민은 MLS 사무국에 연락했어요. 리그 차원에서도 사라진 아동 찾기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MLS는 이미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리그였기 때문에 이런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사진과 정보를 자신의 모든 SNS에 게시하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일을 잘 공개하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게시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고 전 세계의 팬들이 민준이 찾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특히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미국 내 아시아계 지원단체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사라진 아동 전문 수색단체와 연결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이은영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넘게 혼자서 절망적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특별히 민준이 사건에 대한 협조 방송을 정기적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소와도 협조해서 혹시 민준이와 관련된 출입국 정보가 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경찰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수색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FBI와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공식적인 수사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자신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준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준이 찾기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민준이 수색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팬클럽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보 수집과 공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작전 사령관처럼 각 방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평소 축구 경기에서 보여주던 리더십이 이런 상황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이은영 씨는 손흥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 민준이와의 연락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희망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분명 민준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민준이의 축구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항의 분위기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란과 당황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희망과 연대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한 아이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지가 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손흥민의 진심 어린 호소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전국적인 파도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현상을 처음 목격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속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어요. 단순히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사회면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아는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준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민준이 관련 키워드들이 장악했어요. 김민준, 손흥민 민준이, 민준이 찾기 등이 모두 상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라진 아동 전문가, 심리학자, 수색 전문가, 그리고 해외 거주 한인들까지 모두 민준이 찾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리트윗과 공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댓글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는 응원과 정보 제공 의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거주 한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인 회장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민준이 수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 수색 지역 분담, 그리고 정보 수집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축구 팬클럽들이 연합해서 민준이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도 SNS를 통해 정보 공유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 소식을 리포스트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었어요. 대학가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민준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보 접수, 정보 정리, 그리고 수색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평소 스포츠만 다루던 기자들이 이번에는 사회부 기자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민준이의 생활 패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당일의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현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는 한인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재편성했어요. 그리고 FBI와의 공조 수사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공식적인 수사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LAFC 구단에서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홈 경기에서 민준이를 위한 특별 세리머니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 1분간 묵념을 하고 전광판을 통해 민준이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MLS 다른 구단들도 동참했어요. LA 갤럭시를 비롯해 서부 지역의 모든 구단들이 자신들의 홈 경기에서도 민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축구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교육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던 학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보 제공을 당부하는 공지를 내보냈어요. 특히 한국어 학교들과 한인 커뮤니티 센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민준이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수색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기술적 지원을 제안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색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 등 첨단 기술을 민준이 수색에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이은영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넘게 혼자서 절망적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갑자기 전 세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계속해서 제보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유의미한 단서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시아계 소년을 목격했다는 제보들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완전히 수색 작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각 방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팀을 이끌듯이 말이죠. 손흥민의 호소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자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FBI에서 한국 경찰청으로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접수된 제보들 중 몇 건이 구체적인 단서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보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사라진 지역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한국계 소년이 노숙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나이와 외모가 민준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소년은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희망적인 신호였거든요. 그는 즉시 LAFC 구단과 연락해서 해당 보호소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미국으로 바로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영 씨는 이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민준이가 아니라면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미국 내 한국 영사관들의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었어요. 민준이 수색과 관련해서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더욱 활발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해외 거주 한인 자녀들의 안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의 모든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노숙자 밀집 지역, 청소년 보호소, 그리고 한인 상점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한국의 대학생 개발팀이 만든 웹사이트에는 실시간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현지 수색팀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분석도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는 민준이 가족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민준이의 성장 과정,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동경 등이 감동적으로 다뤄졌어요. 특히 민준이가 학교에서 쓴 장문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손흥민에 대해 쓴 글이었는데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장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손흥민 형은 한국 사람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었다. 나도 형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형을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장문이 공개되자 손흥민은 더욱 절박해졌어요.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이를 꼭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애틀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소년이 한인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억을 잃어서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확인해야 할 장소가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손흥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 곳을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LAFC 구단에서는 팀 닥터와 통역을 로스앤젤레스 보호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애틀의 경우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손흥민의 지인이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손흥민에게 보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은영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것이 고마웠지만 혹시 실망시키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공항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자원봉사자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시민들, 그리고 상황을 취재하러 온 언론인들까지. 인천공항이 마치 민준이 수색작전의 본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국제 사라진 아동 전문 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UN 산하기구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색 작업에 조언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민준이 한 명을 찾는 일이 이제는 국제적인 사안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이 모든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만약 민준이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민준이의 축구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서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소에 있던 소년이 손흥민의 사진을 보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급보를 받은 순간 인천공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LAFC 팀 닥터가 보호소에서 보낸 영상통화가 손흥민의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화면 너머로 보인 소년의 모습에 이은영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야. 그녀의 외침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 소년은 분명히 민준이었습니다. 조금 야위고 상처가 있긴 했지만 의식이 또렷했고 무엇보다 살아있었어요. 손흥민은 화면을 통해 민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기억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 형.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형이야. 정말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손흥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고 형도 곧 갈게. 보호소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준이는 한 달 전기를 잃고 헤매다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항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함께 걱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그는 즉시 미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며 민준이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은영 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흥민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에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민준이 찾기 해시태그에는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 기뻐하며 손흥민의 진정성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을 남겼어요. 미국 현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발견된 보호소에는 한인들이 몰려들어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 심리 상담사,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LAFC 구단에서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구단으로 초청해서 손흥민과 함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가족의 미국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와의 약속을 소홀히 했던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민준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은영 씨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진심,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항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인천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공항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활용 사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식 등이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치겠다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장문이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도 거론되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 자녀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어요. 민준이 한 명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히 민준이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민준이를 찾은 기쁨이자 함께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되새겼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보다도 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그 전단지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유물이 되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때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